지금 문재인의 방북 이후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백악관 트럼프의 공포,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반도의 운명이 충동적인 미국의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트럼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인식은 없고, 돈으로서 동맹을 바라보고 이익으로서 바라보는 장사치 사고밖에 없고, 또 북한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정신 차렸는가 보니까 역시 비핵화한다면서 사기나 치는 저거 애비 하라비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를 가서 어떻게 뻗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특히요. 자, 문재인이 갔다 오면 이제 유엔 총회 열리고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를 꼬시겠지요. 트럼프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운명가 딱 잘못하면 자기 인생을 통으로 걸고 도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 도박이 뭡니까? 그 도박이 뭐냐 하면 북한과 종전선언을 문재인 말만 믿고 해줄 거냐.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아니면 이것들이 전부 사기꾼이라고 통으로 판을 깰 거냐. 아니면 11월 6일만 넘기고 난 다음에 이 나쁜 놈들아 나를 속여 먹으려고 드느냐고 몽땅 다 한 대 몰아서 사기꾼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의 마지막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분명히 보정인으로서 위험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나는 북한 말을 전했을 뿐이고 내 잘못은 없다.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갔냐? 왜 불가능한 일을 북한에 써서 미국을 꼬드겨 먹으려고, 그것도 미국 행정부 전체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꼬드겨 먹으려고 애를 그따위로 쓰고 있냐. 이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드를 한국에서 포착하는 데는 북한이 ICBM을 쏘면 7초인데 알래스카에서는 15분이 걸리니까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같이 한국에 사드 돈 안 내고 저렇게 배치도 애먹이면 빼라. 이렇게 돈은 누가 내냐고 맥마스터 전 볼턴 전임자한테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99년 동안 땅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라서 아주 좋은 거래라고 답을 하니까 트럼프가 화를 벌컥 내면서 지도 갖고 오라 해서 지도를 보는데 그 땅이 이전에 골프장 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똥 같은 땅에다가 10년 동안 100억 달러나 드는데 미국 땅에 이게 미국 땅에 있지 않다니 도로 빼서 포틀랜드, 오리곤주 포틀랜드 즉 태평양에 있는 시애틀 밑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다가 설치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매티스부터 다 켈리까지 나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의 지금 저런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행동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이 독재를 하는 나라의 독재자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저런 충동적인 트럼프와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서로 사기를 쳐서 속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기를 서로가 워낙 약아서 지금까지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속을 다 읽고 이제 핵을 굳히고 적당히 트럼프를 속이가지고 빈껍데기 하나 던져주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얻어내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읽은 또 다른 것은 뭔가 하면 트럼프는 한국을 안 좋아한다. 트럼프는 한국의 문재인 등 정치인도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니
트럼프가 있을 때 반짝 해치워 버리지 않으면, 그것도 트럼프가 힘이 빠지면 선거에서 지금 질 것 같은데 져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힘 빠지기 전에 해치우자라는 게 김정은의 목표고, 문재인 시진핑한테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일제히 났지만은, 중국과 무역전쟁 규모를 한 500억 달러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다가 이제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4배 정도 더 올려버렸어요. 얼마나 미겨? 10%를 더 매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1,304억 달러, 수입하는 것은 5,056억 달러, 3,752억 달러가 적자예요. 어마어마한 적자죠. 그래서 약 400조가 넘는 적자를 1년에 중국으로부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관세를 10% 때렸지만은 중간 선거 뒤에는 25%로 올려버리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670억 달러에 해당되는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중국이 내 지지층을 겨냥해서,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농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겨냥해가 트럼프 표밭에다가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국에 대한 또 다른 보복, 즉 미국 농축수산물을 중국이 또 수입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중국이 관세를 때리겠다 하는 데 대해서 한번 해봐라, 죽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트럼프가 최근에 중국 보고 저럴까요? 북한하고는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 제 달래에서 6월 12일 날 내가 최고의 피크를 기록했는데 쟤하고는 더 이야기해봤자 뜯길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 이슈를 자꾸 끌고 가가 중국 이슈로, 무역전쟁 이슈로 중간선거 전에 덮어버리고, 중간선거 때 중국하고 엄청나게 붙는 모습을 연출해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나 농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도 다 중국이 조정한다고 전부 중국한테 덮어 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자,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지금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과 문재인, 시진핑이 학수고대하는 종전선언을 해 주겠는가? 저는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밖으로 반출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 해주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북 2차 정상회담도 열릴 거냐? 열린다면 북한이 미국에 뭔가 시각적으로 크게 거리가 되는 비핵화 행동을 하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쓰다듬는 모습을 하면서 애따 선물이다 하고 종전선언을 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보따리가 이번에 문재인을 보고 미국이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한 이야기는 보따리가 나올 게 없는데, 네가 또 덜 쑤셨어. 우리가 겨우 미쳐 날뛰는 트럼프를 달래서 좀 안정시켜 놨는데 또 바람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 행정부의 트럼프를 제외한 쪽에 분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지난해 4월에, 작년 4월입니다. 한국 대선 직전에 174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동아일보 오늘 기사가,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위치를 세계 지도를 놓고 찾아낸 사람이 36%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한국에서 왔다 하면 남이냐 북이냐라고 되묻는 미국인들이 나머지 64%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치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국 코리아라 하면 무조건 북이냐 남이냐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작년 2월 한 여론조사가 미국인 7,150명한테 북한이 미국의 적국인가 동맹국인가 물으니 56%가 적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44개국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북한이 적국이라는 1위에 등장했다는, 적국 1위에. 자, 결국은 북한이 어디 태평양의 한 구석에 중국 옆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미국한테 제일 골칫거리는 맞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이 부편집 국장이 쓰는 책 공포에 보면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다루는 수준이 결국은 게임하듯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머릿속에 한국하고 북한을 별 다르게 구분해서 해석하지도 않고,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어디 있는지 지도 찾아봐라 하면 잘 못 찾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미군이 있기를 원하면 FTA에서 우리가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 밥 우드워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트럼프는 자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례 없던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불안정한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전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훈훈하게 진행되는 이런 3차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가서 트럼프의 기대나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에 설득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정말로 공포가 덮치지 않겠나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1차 정상회담 때 4.27 판문점 선언 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뒤탈이 난 문제를 이번에도 반복했다가는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문재인이 직접 1차 판문점 회담 이후에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1년 이내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볼턴이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미국까지 만나고 한 다음에 또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미국이 왜 1년 안에 한다고 네가 말했는데 제가 딴소리를 하냐.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한 말을 부풀려서 미국에 잘못 전달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들을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조선일보 칼럼의 내용 중에 하나가 11년 전에 2007년에 노무현이 14 정상회담을 김정일이 하고 했을 때, 자, 뭐라 했는가 하면 남측에서 평양에 가서 핵무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핵 문제를. 이런 주문이 많아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 문제를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수준의 확인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참 말 복잡하게 합니다. 당신들 핵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으면 될 건데, 우리나라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여기 와서 그 문제를 한번 안 짚고 가면 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말을 한번 해주면 엄청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안 그러면 서울에 가가지고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고 한 줄 들어 있으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막 간단히 말하면 된다, 이렇게 간청하다시피 한 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전 오후 4시간 6분 동안 남북 정상이 이야기를 하면서 핵 문제는 이 한마디 딱 했다는데 김정일은 끝내 핵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하지 않고 노무현의 간청에 따라 합의문에 관련 문구를 한 줄 딱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談判용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핵 문제를 거론해서 매듭 짓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문재인은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 좀
김정은이한테 못을 박아 와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김정은이한테는 저렇게 달래고 얼래고 김정은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문재인이 왜 한국의 야당은 저렇게 무시하면서 북한 가자는 말도 그따위로 하냐. 자, 그리고 미국한테는 저렇게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거짓말과 과장과 포장으로 때울 거냐. 결국은 동맹이거나 같이 가야 될 야당과 미국은 완전히 그냥 적으로 간주하면서 김정은한테는 온갖 성의를 다 보이는데 이런 것이 이번에도 갔다 온 뒤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한국의 기업은 완전히 종이고 북한은 상전이냐. 평소에는 한국에서 범죄자 대우를 하던 재벌 회장들을 평양에는 왜 데려가냐. 자, 그러면서 평양 가서 투자 약속하라고 정권이 떠다미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3번이나 유례 없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면 대규모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벌써 북한은 비핵화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은 북한에 수천억의 보따리와 기업 재벌 회장까지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조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 보여요. 자, 이번 회담의 성패냐 아니냐를 한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잘했다 얼마다 그런 조작하는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봤을 때 이번 회담을 만족하냐 아니면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난 것보다도 더 못했고, 자, 판문점 선언에 했던 소리 또 하고 있고, 김정은이 사기 리스트 제출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했거나 아무자구도 쓸모없는 고물 원자로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도를 받아와서 한국이 북한 편에 서서 우리를 또 헷갈리게 꼬드기려고 드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의 편에 서서 쟤들은 부도를 안 내고 성실한 사업가다. 거래를 해도 된다고 은행에 보증을 썼다가 북한이 사고를 쳐버렸어요. 성실하지도 않고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보증 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절마한테 빌려준 돈은 네가 다 내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핵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네가 사기를 치면서 저놈한테 사기칠 돈까지도 대주고 있으니 우리가 저놈한테 지금 일체 돈 한 푼 주지 말라고 온 장안에 다 쑤셔놨는데 네가 돈을 줘서 사기꾼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사기에 또 쏘가라고 또 끌고 가느냐.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자, 약디 야가 빠진 트럼프가 그래도 눈치는 9단쯤은 됩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가만히 있을로 2차 미북 정상회담하고 또 종전선언 해주라. 요거 한다더라. 이렇게 꼬셔도 트럼프는 계산 안 하겠어요? 자,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내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이마들 말 믿고 종전선언 해줬다가 이제 선거 왕창 베리게 됐을 때 그때는 트럼프가 한국은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꼬일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만약에 트럼프를 꼬드겨갖고 종전선언까지 했다가 중간선거에 대참패하고 미국 여론이 나빠졌을 때는 그때는 정말 뼈도 추리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환율 조작국 그리고 무역 전쟁을 벌이지 말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어제 평양에 갔을 때 모습을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흥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열 때 거기 공항에 내려서 단상에 올라갈 때 우왕좌왕 방향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한 10초쯤 보였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해서 그런가. 정말 인지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차를 타고 퍼레이드 손을 흔드는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감동받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 누가 온다 하면 김포공항부터 서울시청 도심까지 학생들 전부 학업 중단하고 다 태극기, 성조기 흔들러 길거리 나간 것과 뭐가 달랐냐 말이다. 자, 문재인은 지금 흥분해서 북한 편에 서서 이제 배신도 못해요. 하다가는 북한에서 뭘 폭로할지도 모르고 코가 끼어도 제 생각에는 단단히 끼었다고 봅니다. 약속도 엄청나게 했고요. 이제 깊숙하게 발을 디뎌서 조직에 이 조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하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 배신해서 칼 맞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끌려가자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100%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내놓을 사기가 미국에는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이 할 말을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정리를 대충 다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발표도 국민들 앞에 차마 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못하냐? 지난번에 이 정상회담 한다고 특사가 갔다 왔을 때 제가 발표한 것 중에 한 4가지가 자세한 게 빠져 있는데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따리를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받아왔냐? 근데 전혀 국민들 앞에는 공개 안 했다. 그럼 미국에는 전달했을 건데 미국에서 지금 보이는 반응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너무 떨떠름한 거예요. 의회, 언론, 행정부 전체가. 그리고 폼페이오가 계속 전화를 해대요. 이건 뭔가 하면 나중에 내가 뭐라 했냐. 근데 너 나의 말을 어기고 북한에 가서 경제협력을 약속해주고 어두운 거는 하나도 없다. 전번에 그때 너네들이 구두로 김정은이 약속한다는 거는 우리가 안 된다고 통보했다. 핵 리스트 제출하겠다. 그것도 살라미로 단계적으로 그 정도를 가지고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도 북한에 안 가지 않냐. 그리고 난 북한의 비핵화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폼페이오가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북한 편에 서서 이번에도 뭔가 북한이 내놓는 사기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미국을 설득하려 든다면 이제 미국에서 팽개쳐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물리적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입구에 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비핵화의 전 단계에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신뢰가 없어졌어. 그 신뢰 과정에서. 이제는 들어가야 신뢰가 있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는 계속 협상을 하느냐 깨야 되느냐라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역할을 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차례대로 발을 디뎌와서 이제 트럼프도 몸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으니 어쨌든 종전선언까지 그냥 몸을 담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되돌아가지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눈 딱 감고 종전선언까지 밀자라고 북한 편에 서서 사기에 공모하고 있어요. 자, 사기에 공모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국민이 크는 거 문재인이 당하든가 말든가 이 정권이 날아가든가 말든가는 둘째 문제인데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문재인 사람을 뽑은 것도 한국 국민의 선택이고 저런 사람들한테 높은 지지율로 밀어줘서 저 사람이 한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면서 북한과 저런 사기를 쳤는데 한국에는 여전히 잠잠하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려할 게 있느냐. 이제 이쯤 딱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로 경제적 압박이나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문재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북한의 비핵화가 틀어질 경우에는 아마 곧바로 지금 미국이 벌써 대북 제재를 지난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하기 이전에 작년 11월, 12월 수준으로 높여가고 있어요. 그때 미국이 해상 봉쇄 차단하기 직전이었잖아요. 미국은 이미 글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 국방부, 국무부의 이제 합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저걸 한 번 더 쪼아야지. 지금까지 한국말 믿고 저거한테 놀아난 것만 해도 우리가 열불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걸 들이밀어요. 미국이 딱 팽개치는 순간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미국이 한국 정권을 한번 보자라고 제가 볼 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재인은 엄청난 국익의 훼손을 가져오게 될 거고 다시 이 사태가 대북 경제 제재 압박과 군사적 긴장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아예 잘해볼라 했는데 안 됐다가 아니라 니 때문에 안 됐다라고 모든 책임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 문재인은 그 책임을 당연히 저는 져야 된다고 보고 정권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딴 것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놓고 동맹을 배신하고 미국과 일본 등 동맹을 배신하고 사기를 치려다가 사기술이 먹혀들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판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훨씬 한국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은 빼버린 채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이 시작될 거예요. 자, 이것은 한국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문재인은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 저는 스스로 하야해야 된다고 봐요. 탄핵의 요건도 갖춰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반역이냐 아니냐는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판이 깨졌을 때는 절대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만이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어지러 놓편 북한과의 모든 합의, 군축 합의, 남북 기본 협정에 관한 미래관계에 대한 합의, 경제 지원 협력에 대한 합의도 전부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철책선 지금 일산에서 파주로 올라가는 그 해안가 철책선들 전부 다 뜯고 있다는데 그거 다시 다 설치해야 될지 모르고 대전차 방어물도 다시 다 설치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이 다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